안녕하세요. 우리는 이미 선을 넘은 녀석들이. 에요. 저는 여권 미셸이고요. 안녕하십니까. 역변 역사 변호사 박지훈입니다. 자, 저는 썬킴이고 오늘도 거물급 게스트를 저희가 또 스튜디오에 네. 모셨습니다. 이렇게 훈남 두 분이 딱 앉아 계시니까 제가 여기서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두 분 베리지 대표님 나오셨는데 예.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안경 꼈다고? 키가 크고 머리에 그 키만큼 든 게 많습니다. 많지. 약간 분야는 다르지만 혹시 서로 좀 아십니까? 아니, 저 방송한 KBS에서 한 3번에서 방송이 좋았는데 그냥 네. 가자마자 해체 그 예.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거의 첫 방송에 나오시고 막방에 오늘 나오시고 전민기 때문에 왜? 해체된 걸로. 전민기 그렇게 아니, 할까요? 반응도 좋았는데 맞아, 그냥 진짜- 바로 쓰려버리더라고. 오, 왜 그랬지? 그렇다면 뭐 베리지 대표 또 KBS 가서 그렇게 아니, 그래서 또- 내가 어디 고용방송 나가기가 겁나요. 예. 괜히 고용방송. 민폐 끼치는 것 같아요. 겁나가지고. KBS에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신 거였죠 그때? 10몇 년 만에. 아니 전민기가 잘못했어 그때. 그런 걸로. 그렇게 두 분 정리하는 이제 걸로. 좀 어때요? 이렇게 보면 서로 이제 아니 뭐 저는 범접할 수 없는 거물급 인사시죠. 예컨대 역사를 뭐 물어보잖아요. 다 암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뭐 사회 물어보잖아요. 다 암기라고 있어요. 육법단에서 다 외우시잖아요. 안 외운다고. 외울 필요가 없어요. 네이버 보면 다 나와요. 잘났어. 아니 그러면 무슨 뭐 소송 의뢰가 들어오면은 검색해봐야 돼 이걸? 예. 알겠습니다. 네. 전화하면서 이렇게 봐요. 아 그래요. 그게 똑똑똑 치면 다 나와요. 설명을 해줍니다. 사무실 그리고 사무실에서 상담하다가도 잘 모르겠으면 잠깐만요. 방에 가서 컴퓨터로 검색을 하세요. 다 그래요. 그래, 그거 어떻게 다 외우고 다 있어? 외우고. 그거 아니, 뭐하러 외웁니까? 그렇게 얘가 영업 비밀을 말씀하시면 다른 소송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기면 되잖아. 이기면 되죠. 이기면 되지. 네, 이기면 네. 됩니다. 승률이 근데 이혼에 최적화된. 승률이 높진 않아요. 아니 근데 오늘 이렇게 거물급 또 게스트를 모셔가지고 오늘은 어떤 얘기를 또 나눠볼까요? 안 대표님 모신 김에 또 한국 현대 정치사에 빼놓을 그렇죠. 수 없는 두 두 분. 분이 이제 공통 분모죠. 네. 역사하고 또 정치. 뭐 현대 한번 대통령들 한번 저희가 지난 라이브에는 DJ와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 저는 김대중 해방 대통령. 이후는 안 다룹니다. 내용 증명이 나오고.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워요. 아주 그냥 내용 담백하게만 네. 네. 막 날라오는 그 내용 증명이. 살아계신 분들이 아니면 바로 유족들이 뭘 하는 유족이 아니라 본인 당사자들이 살아계신 분들. 정말 살짝 겉핥기식으로만. 그렇죠. 예, 오늘은 그래서 이승만 우리 초대 대통령. 예, 초대 대통령 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네. 네, 근데 뭐 그래서 우리 변 대표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아마 우리 현대사의 인물 가운데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평가가 극렬하게 나뉘는 분도 이분만. 이승만 같은 분은 다이나믹한 것 같아요. 독립운동가 이승만도 있고요. 구한말에 또 미국에 가서 독립운동할 때 임시정부 또 해방된 이후에 대통령까지. 그러니까 저에게 이승만은 네. 최불암입니다. 뭐예요? 뭐요? 자 성대모사 시작. 뭉치면 성대모사. 뭉치- 최불암 씨가 맞죠? 되게 잘 쓰네. 그래서 우리는 뭉치면 살고 임자 흩어지면 죽는다. 한강대교를 격파하라. 신성모 장군. 그 격파한 사실을 저희 엄마가 막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격파 폭파. 폭파. 다리, 그쵸? 네. 한강철교. 그래서 그런 사실들 드문드문. 그래서 저는 그냥 머리 센 할아버지 뭐 이런 기억이 있었어요. 머리가 좀 어렸을 때. 적어요. 네. 머리가 조금 좀 하얗시고. 없는 쪽에. 그래도 네. 나름 똑똑하신 분이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 받으셨어요. 그래서 별명이 이박사였잖아요. 예전에. 나나나나나 이 박사 말. 본인이 대통령보다도 박사라는 호칭을 더 좋아했을 정도로 뭐 한국 최초의 박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었죠. 당시 장면도 박사였나요? 장면도 박사였나요? 장면. 주미대사도 가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박사 호칭을 거의 아무한테 붙이지 않았었거든요. 닥터리. 아니 그변 대표님 보시기에는 지금 평가가 이렇게 극으로 나눠지는 두 인물 가운데서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제가 볼 때 이 박정희 대통령 관련해서는 좀 극으로 나뉜다고 제가 인정이 되는데 사실 이승만 대통령은 보수에서조차 이렇게 좀 내던진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렇게 보십니까? 거의 뭐 극단적으로 그냥 좀 폄훼되는 경향이 더 강하죠.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요. 네. 박정희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으로 인해서 부를 좀 번 근대화의 그 흐름을 따라서 돈을 번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어요. 네. 경제적으로. 그래서 그걸로 네. 이제 막 후원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시장이 훨씬 커. 이승만 대통령은 이게 뭐 좀 도와주는 시장이 없어요. 맨 땅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예. 이 거의 9대1 정도예요.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관련해서 보수에서의 관심도가 예. 약간 그 낙성대 연구소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예. 변 대표님이 생각하시기는 어떠세요? 어때요?
근데 사실은 이게 좀 시대가 달라서 이게 평가가 그런데 만약에 이승만 박정희를 비교한다 그러면요. 근데 그 대한민국이 일제 나라 뺏기고 뭐 어디 광복되고 건국되고 6.25 나오고 막 이런 험난한 이 환경을 생각하면요.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에 비해서도 좀 더 큰일 했다고 좀 볼 수 있죠. 예. 그러면 그때 이제 있었던 뭐 예컨대 이 양민들이나 좀 이렇게 폭파 얘기도 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보시는 건가요? 이승만 대통령은 활동 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길기 때문에 한 세네 개로 잘라야 돼. 80세까지 활동했고 그 80세 동안에 너무 많은 변화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1차로 일단은 고종왕조 때까지의 그 활동을 잘라버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한일합방 이후에 미국에서 활동까지 잘라야 되고 한국에 돌아와서 건국 때까지 잘라야 되고 건국 때까지 잘라야 되고 6.25 때 잘라야 되고 네. 4.6까지 잘라야 되고 한 5개 잘라야 돼. 와.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진짜 다이나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대한민국 건국사가 아니라 조선사만에도 등장하신 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독립 서재필하고 같이 생겼던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네. 독립문 근처에서. 그러니까 옛날 우리 역사부터 공부한 이승만이 나오는데 거기 김구 아펜젤러가 만든 선생님. 그 배제학당 있잖아요. 네. 배제학당을 졸업한 사람 중에 가장 수재였어요. 공부 제일 잘했다는 공부 잘 잘했고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잘하고. 민영환 선생 등등등이 이 고종 황제 폐위 운동 때문에 깜빵 한번 들어갔거든요. 아하. 저 사람은 깜빵에 있으면 안 된다. 공부 잘하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또 잘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우리 손을 잡기 위해서는 저런 수재를 깜빵에 넣으면 안 되고 끌어내야 된다 해서 풀어져가지고 활동을 많이 했어요. 약간 다른 얘기가 있는데 우리 옛날 썬킴하고 그 얘기 했었는데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 생각이긴 한데 이씨 조선이잖아요. 네. 본인이 어느 정도 민주국가긴 하지만 본인이 왕같이 생각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이게 들어요. 양녕파죠. 양녕대군 양녕파여서 왕족의 왕가의 왕족. 자손이라는 또 프라이드가 있어서 네. 실제로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을 열었지만은 네. 이 봉건 그렇죠. 의식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저는 그래서 구한말 때 그 조선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얘기했지만 뭐 합방 뭐 계속적으로 살았는데 그 사람은 공부를 하고 표방은 민주를 배워가지고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 왕족의 나는 왕이다. 선민이 될 아니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오랫동안 왕정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공화국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은 또 36년간 또 일제 강점기였고 그때는 이제 일본 왕이 또 뭐 국가 원수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화국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대통령은 왕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거지. 그렇지. 일공화국 같은 맞네요, 그러면. 독재를. 그 그게 심지어 문제였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 됐을 때도 네. 세계 최초의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되게 맞아요. 왕이죠, 왕. 왕으로 생각한 거야. 그냥 국민이 뽑는 왕으로 선출된 생각해서 조지 워싱턴도 마차 타고 쫙 행차하고 왕처럼 근데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본인도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몰랐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었어요. 왕가 의식이 있어가지고 지금 난 저 윤석열 대통령 하는 게 보면 꼭 조지 워싱턴 하는 것 같은데. 왜? 아니, 뭔가 하는 게 왕처럼 굴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뭐 행차 같은 건 하는 뭐 거야. 군림을 좀 하려는 것 같고 일 안 하고 그냥 뒤에서 찡지고 하는 스타일들 보면은 저 김건희 여사도 왕비처럼 구는 스타일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 같이 하죠. 약간 정치 경험이 짧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네요. 그거보다 이제 드라마를 좀 많이 본 게 아닌가. 왜요? 그 미드라는 거, 뭐 영국에 있는 무슨 뭐 귀족들 영화들이나 드라마 많이 봐가지고 아니면 또 케네디 대통령 걸 좀 많이 봤던지 제클린. 자꾸 제클린을 따라하고 해서 뭐 영화 드라마 많이 본 것 같아. 뭐 제가- 우연일치만은 아니겠지요, 솔직히. 어떤 사진 같은 거 변 대표님이 이렇게 올린 거 저도 봤는데 비교해가지고 비슷하신 게 있긴 있더라고요. 신기한 것 같아요. 그 방금 변 대표님 말씀이 맞는 게 뭐냐면 그 어머니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자기 자식을 양녕대군 파니까 약간 뭐 권력자는 아니더라도 이제 높은 지위로 올라가도록 이제 이 꿈을 꿨나 봐요. 이승만 대통령의 대통령이. 어머니. 그래서 처음에는 그 태몽으로 용꿈을 꿨대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이승용이었어요. 이승용이 이러다가 점을 봤대, 점을 봤어. 점을 봤더니 그 점쟁이가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늦게 왕이 된다고. 그래서 늦을 만자를 붙여가지고 이승만이 된 거예요, 이게. 진짜로요? 네. 최근에 뭐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최근에 대전 그 국민은행 강도 살인 사건 잡혔잖아요. 이승만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냥 깜짝 놀랐다니까. 이승만이 그게 지금 아니 놀랐다니까. 이정학 이승만. 그러니까 이승만 이름을 좀 하기 좀 친구 중에 김유신 없죠, 이순신 없죠. 하기 어렵다니까 그런 이름은.
친구 중에 박정희 아니, 있어요? 박유신. 지금 검색해 보면 아 박정희 있어 나 여자애. 친구 박정희도 중에? 이게 있다니까. 김일성? 김일성. 김일성이요. 김일성은 없어요. 아, 이 김일성 있어요? 친구 중에 있어요. 아, 친구 아니야. 옛날에 배구 선수 김일성 있었어. 김대중은 많아요. 김대중은 많은데 이승만을 하기 어려운데 근데 그분이 또 강도 살인 사건을 또 하셔가지고 그분은 다른 동명이인인 거죠. 잡혔죠 이번에. 잡혔죠. 네. DNA가 뒤늦게 네. 발각이 돼가지고. 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그 한마디로 평가하기가 좀 힘들다. 저는 이제 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조명이 너무 6.25하고 4.19로만 많이 가 있어가지고 젊은 시절이 좀 조명이 안 되는 게 있는데 실제로 아까 잠깐 우리 썬킴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왕조를 폐지하고 공화정 운동을 했어요. 그렇죠. 이게 뭐 박영효 등등 맞아요. 이른바 좀 이제 유학파들과 함께 해가지고 그래서 그 유명한 만민공동회 때 이승만 대통령이 20대 초반 나이로 이제 최고의 연사. 지금의 촛불이나 태극기 집회할 때 연사랑 똑같이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당연히 이제 왕조에서 가만둘 수가 있나 왕조 폐지 운동하고 있는데 자, 말도 잘했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이제 나와요. 뭐 녹음된 건 연설을 없는데. 너무 잘해서. 예, 그래서 감옥을 끌려갔다가 또 탈옥하다 걸려가지고 감옥에서 그래서 사형 선고까지 받아버려요. 자제사는 정말 다이나믹하다,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요즘 칠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제 워낙 그 운동이 어찌 보면은 미약해서 그런데 그럼 도대체 뭐 고종왕조나 이런 부분들이 무능하다는 건 다른 얘기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제 침략을 또 정당화하는 게 웃기는 얘기고 네. 우리가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냐면은 사실은 그때 이제 이른바 박영효나 이런 만민공동의 사람들이 빨리 민주공화적으로 바꿔서 그 일제가 먹으려고 그러면 국민투표로 버틸 수 있다. 이거였거든 논리가. 그 실제 이토루비미가 이제 먹으러 왔을 때 고종이 그랬어요. 국민들에게 물어보겠다 했더니 왕조가 뭘 국민에게 물어보냐. 네가 찍어. 네가 무슨 민주공화정이냐. 그때 민주공화정으로 바꿨으면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다.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그 당시에 이제 고종이나 민비가 아닌 사람이 집권을 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아까 어쩔 수 말한 대로 없었는 건가요? 국력차가 너무 벌어져서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민주공화정 해가지고 국민끼리 똘똘 뭉쳐서 투표로 버텨는 거 말고는 사실은 방법이 답이 없었을 없었던 것이다. 거예요. 아 근데 뭐 이 딱 요걸 보시면 된다니까요. 그 이 아편 전쟁 1840년 아편 전쟁 터졌을 때 일본과 조선이 어떤 식으로 그걸 바라봤냐. 거기서 게임 끝났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하급 사무라이 나중에 이제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는 하급 사무라이들이 정확하게 판단한 거야. 청나라 다음 타겟은 우리 일본이다. 우리가 빨리 우리가 개혁을 해가지고 우리도 서구 열강이 되자. 였는데 동시에 그때 우리가 조선 철종이었는데 천조국 황제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크실까. 우리가 사신단을 보내가지고 위로를 해드린다. 이딴 식으로 접근했다. 왕도 철종이 이거 어떻게 즉위를 하냐면 그저 얘기했지만 강화도령이잖아요. 네, 도령. 그 보니까 김씨나 이 세도 가문에 보니까 제일 멍청한 사람을 한 명 데리고 온 거예요. 말 잘 들을 만한 사람을. 그럼 그런 사람이 무슨 뭐 왕권을 강화할 거 뭘 하겠어요? 원래 자기 형이 또 그 역모 혐의로 또 그래서 죽었던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원들이 우르르 보니까 드디어 나도 죽이는구나. 나도 죽이는구나. 도망가다가 잡혀 전하. 그래 그거 관련된 뭐 요새 드라마가 최근에 있었나? 무슨 있었어. 철인왕후. 있었죠. 철인왕후. 비슷한 건데 근데 뭐 사실은 제왕을 공부를 하지 전혀 아는 사람이 왕이 된 거니까 잘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왕조가 이미 이 거의 막판에 가서 이제 나온 거여서 그 이완용이 네. 한국에서 영어를 아마 가장 빨리 배운 사람이 영어를 너무 잘한다고 했었어요. 미국에 가가지고 어려워요. 예. 최초의 미 대사에 관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네. 영어를 제일 먼저 배웠고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배제학당에서 배웠는데 둘이 사실은 그러니까 선진 문물을 빨리 깨달았는데 어디서 차이가 났냐면은 네. 이완용은 그냥 조선 왕조만 지키면 된다. 일본이 먹더라도 왕조만 가면 된다. 이래 가지고 꼬인 거고.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은 본인은 왕조나 본거리 지키지만은 머리로는 이건 근대 민주정으로 가야 된다. 여기서 갈려 이 노선이. 아니 뭐 그거겠죠. 둘 다 똑같은데 한쪽은 일본을 바라본 거고 한쪽은 미국 바라본 그런 느낌. 아니 이완용도 미국을 바랐어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힘으로 일본을 치겠다 생각했는데 문제는 영일 동맹이 맺어지면서 사실상 배후에 미국이 있으니까 이완용이 좌절을 한 거지. 미국도 일본 편이네. 끝났다. 일본한테 그냥 넘겨주되 왕조만 지키자. 이렇게 가버린 거죠. 이완용도 참 똑똑한 사람인데. 이완용이 친일파가 아니에요 원래는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경학원이라고 고종 황제가 만든 첫 그 우리나라 최초의 영어 학원이 있는데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초대 주미공사로도 가고 했는데 처음엔 이제 친미파가 됐다가 또 이제 그 아관 파치 때는 친러파가 됐다가 러일 전쟁 때 또 러시아가 개박살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대세는 일본이다. 카피탈리아 비슷하네. 누구요? 카피탈리 맞나? 뭐 이름 계속 바꾸는 캡틴 리아. 카피탈리. 소설 말씀하시는 거죠? 이래저래 왔다리 갔다리. 참 안타까운데. 근데 이제 둘 다 어쨌든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은 미국이어서 미국 발악인데 둘 다 미국과 일본은 한판 붙는다고 생각을 하다가 아까 말한 대로 영일 동맹으로 이제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가스라테프트 미략으로 미국이 이제 한국 지배와 필리핀 지배를 이제 인정을 하게 되면서 이완용은 포기를 해버렸고 이승만 대통령은 그냥 분명히 미국은 일본과 붙는다. 아. 그게 근데 30년 뒤에 붙었는데 한참 뒤에 태평양 전쟁은 그로부터 30년 분명히 후에 붙는다는 거 가지고 그냥 돌을 닦아버린 거야. 아, 언젠가 붙는다 해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렇다고 뭐 이완용의 어떤 친일을 뭐 미화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승만이 그 꾸준히 이제 당시 이제 미 국무부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일본과 미국이 굉장히 그렇게 친교 관계가 있지만 언젠가는 일본이 배신하고 미국을 칠 것이다. 아무도 그때 안 믿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성키님 말대로 미국에 가서 이제 싸움을 부추기는 거지. 아. 계속 일본이 너희를 칠 거다. 준비해라. 계속 싸움을 부추겨가지고 미국의 이제 일반 지식인들은 이놈 위험한 놈이라 그래가지고 자꾸 전쟁을 부추기니까. 쉴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무슨 전쟁은 뭐 무슨 전쟁이야. 그래서 나중에 아마 그게 몇 년도죠? 한 일본이 미국 치기 한 2, 3년 전에 재팬 인사이드 아웃인가? 하여튼 그 일본이 이제 미국을 친다는 책을 써가지고 글을 써요? 아, 있어요. 책을 냈어요. 책을 내서 그대로 이제 일본이 미국을 치니까. 처음 들었어. 대박이다. 그러니까 좀 이승만 대통령은 한마디로 좀 지식인들. 예. 선견지명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걸 따지면. 그 어차피 선견지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30년 뒤를? 아니지. 그러니까 국제 질서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야, 근데 저도 이제 정치 평론하다 보면은 예측을 하잖아요. 네. 일어난다는 거는 맞출 수 있는데 언제를 맞힐 방법이 없어. 이거는 신이 아니고는 이거는 언제는 맞춰. 아유 예. 맞추신 것 중에 가장 그 재밌는 게 지금 맞춘 게 저는 제가 방송을 계속 같이 하자. 뭐 형님 저 땅에 있던 분을 제가 또 밖으로 제가 YTN 공중파로 좀 모시고 온 또 제가 또 1등 공신 아니겠습니까? 이거 인정하시지 않겠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인정 안 해도 됩니다. 그 이슈잖아 지금. KBS도 마시고 하셨잖아요. 어쨌든 제가 이제 보면서 많이 맞추셨어요. 가장 뭐 많이 맞춘 뭐 게 윤석열 지지율. 그거는 뭐 20%대? 60%대를 생각보다 더 빨리 떨어졌는데 떨어져가지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끌려 내려온다 조만간에. 이 조만간이 지금 내가 그것이 조만간이 12월로 얘기했는데 지금- 아니, 12월이 안 되니까 조만간은 지금 그러면 3년 임기를 못 채우는 아 그거는 100% 확신이에요. 아, 진짜요? 네, 근데 못 이제 채우는 언제 거는요? 끌려 내려오냐를 저는 올해 말이라 그랬는데 한 2, 3월 다시 이제 자꾸 미뤄지니까 계속 이렇게 미루고 아주 이게 신뢰가 떨어져요 지금. 그러니까 언제는 거의 인간의 힘을 못 맞춰요. 언제.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은 1910년도부터 그 생각했는데 진짜 30년 뒤에 벌어진 거야. 그만큼 선견 지명이 있었던 거지. 그렇게 볼 수가 있나? 근데 만약에요 이런 게 네. 있잖아요. 일제 지배가 너무 길어져서 네. 36년이니까 예. 한 20년 후반 3.1운동 끝나고 1919년이잖아요. 예. 20년도 후반 가면서부터요. 너무 길어지니까 변절을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대부분 네. 그런 거였어요. 이제 19년도에 3.1운동 일어나고 문화 통치를 하잖아. 20년 되는. 그러니까 요번에 만해 한용운 선생의 그 반성이라는 글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약간 잘못 인용이 됐어요. 인용이 되셨죠. 그거는 그렇죠.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 누군지 좀 이게 뭐 이 외부에 저거 탓하지 말고 진정한 저시란다. 우리 때문이다. 저건 안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반성이라는 글이 언제 나왔냐면 그 님의 침묵이 1926년도에 나오고 네. 반성이 1936년도에 나왔어요. 완전 다르죠. 이게 한용운 선생은 직설적으로 말을 안 해. 글도 안 쓰고 다 은유 비유로 얘기해요. 님의 침묵도 마찬가지고 거기 네. 1926년에 대놓고 님은 떠나갔다 이거 아니라고 조선 망했다! 조선 망했다 하면 잡혀가지. 님은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성이라는 글을 쓰던 1936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 준비하면서 가장 조선을 심하게 탄압을 했던 때예요. 그때 뭐냐면 이정재가 했던 말처럼 누가 우리 일본이 망할 줄 알았나? 친일파가 가장 활동을 많이 했던 시기였거든요. 그걸 비꼬아서 반성이라는 말을 한 한 거예요. 건데, 남 탓하지 말고 우리 탓이다. 친일파들 봐라. 그 약간 잘못해서 그랬어요. 그쵸. 인용을 좀 파악을 하고 하셨어야 됐는데. 근데 언제쯤 이승만 대통령이 또 약간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보시나요? 이제 이렇게 돼서 네. 그 이제 수많은 지식인들이 변절하는데
또 좀 좋게 말하면은 어쨌든 먹고 살고 뭐라도 해야 되니까 뭐 계속 독립운동할 수가 없으니까 한 20년대 후반부터 이제 막 일제 협력하고 그래가지고 뭐 학교 교사로도 가고 뭐 관료로도 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무조건 미국이 일본 칠 거라 그거 하나 믿고 그냥 변절 안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이게요 가능하네. 보수가요 거의 그렇게 6년 전에 태극기 들고 탄핵무했던 사람들이 99%다 변절해서 네. 탄핵의 주범 윤석열 만세 부르고 다니는데 왜 미디어치 변희재 쪽만 변절 안 했냐? 태블릿 진실 이거 터진다 언젠가는. 이거 언젠가 터진다. 이거 30년에 터지고 이런 건 아니죠 또. 이거 이제 이것도 지금 네, 다음 달에 터뜨리려고 그러는데 3월부터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6년 동안 이거 들고 있는 거야 이거 100% 터진다. 아니, 전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거 모르시나요? 지금 현직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를 했던 그 사람 당사자라는 걸 모르시나요? 아는데 이제 그 아는데. 기억을 잊어버리려고 무수한 노력을 해서 자연 침해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잊어버리는 그럴까요? 거지. 수사팀장이고 본인이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요즘에 그 황기자 TV라고 진보 채널이 맨날 보수단체 해서 박근혜 좋아요? 예 사랑합니다. 윤석열 좋아요? 예 사랑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세요. 누구? 그 윤석열이 박 대통령 잡아낸 거 아세요? 그때서 어버버버 하는 거야. 예, 예. 다시 좀 돌아와서 저는 이승만이 가장 안타까웠던 그게 꼭 그런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가 싶은데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초대통령 되면서 되는 과정에서 친일파랑 같이 이제 손잡았던 부분 그 부분이 조금 지금까지 좀 힘들지 반민특위 않아. 했죠. 근데 사실은 그 주도한 사람은 조병옥 씨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승만 정권에서의 친일파 등재 문제는 경찰 부분이 제일 맞아요. 컸었기 때문에 조병옥 씨가 당시 서울시경 아니면 최고장을 했을 거예요. 아마. 경무부장을 경무부장이고 하면서 조순영 씨 아버지예요. 조승용 씨 아버지고 이제 실제로 민주당의 이제 아버지고 공구의 아버지인데 이분은 이승만 대통령보다도 더한 친미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들어갈 때 들어봤는데 이분은 거의 미국에 가자는데 하는데 사실 미국 쪽에서도 야 이거 지금 복잡한데 경찰 훈련된 좀 써라. 그렇지. 이거 언제 뽑아 훈련시키냐. 그래서 이런 실용주의 플러스 미국의 압력 플러스 또 조병옥 씨 자체도 이 철학이 그래서 국회에서 이게 붙는 게 나와요. 저 김규식이랑 이제 조병옥이 붙는데 조병옥이 하도 욕을 얻어먹으니까 친일파로 김규식이랑 붙으면서 아니 김규식 당신이나 나는 독립운동 했지만 당신 아들 일본 유학생이고 우리 아들도 일본 유학 가지 않았냐. 이걸 다 친일파로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는 얘기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 나와요. 속기록에? 국회 속기록에. 아, 야, 근데 그 조병옥 야. 선생 얘기 나온 김에 그 이제 가장 그 오점은 그거죠. 제주 4.3 무력 진압을 주도한. 이 4.3에 본인이 경력을 이제 끌고 간 거죠. 이제 경력으로 이제 뭐 이게 쳤던 거죠. 조병옥. 예, 조병옥 씨가. 자, 이제 박정희 정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하는데 네. 그거는 정말 평가가 그걸 나뉘죠. 그건 전체적인 국민들이 좀 세대별로, 좀 이념별로 한 반반으로 나눌 정도로 같아. 보수층에서는 확고하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신화가 아직까지 확고하게 남아 있어요. 그 우리 초등학교 때 있잖아, 그치? 지훈 씨 좀 어렵고, 그쵸? 그때쯤에 돌아가셨잖아, 서거하셔가지고. 아니 박정희 대통령 서거 79년도 날짜 못 외워요? 아니, 저 초등학교 때예요, 초등학교 때인데. 11일. 근데 초등학교 때인데 막 제가 TV 보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울어요? 다 우시니까, 다 우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울었던 뭐 거. 할머니 시대는 길거리에서 대통령이 다 울었지, 돌아가셨대 그때. 하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잘 몰랐고 나중에서야 뭐 이제 총살 당하셨다. 총살요? 아니 암살. 아 이거 오늘 막방 될 거나 이거. 이상해. 암살 다 당하셨다. 댓글 이거 앞을 안 보여 지금요 이거. 총살 안 살. 저 원래 이런 캐릭터여가지고 재밌죠? 역사를 진짜 와, 몰라. 그뭐 땀이 막 나. 깜짝이야. 오윤혜 씨랑 비슷한 캐릭터. 그러니까 맞아. 제가 진짜 역사를 진짜 모르겠어요. 다른 오윤혜 씨랑 거는. 비슷합니다. 오윤혜 씨랑 비슷한 근데 아까 제가 대성학원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거 하고 얘기 왜 아니 나와? 왜 하냐면 제가 역사 빼고는 그렇게 모르지 않는데 역사는 유난히 머리에 들어가. 지금 대성하고 까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익혀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해도 어떤 암살 당했던 기억, 이승만 대통령 하면 어떤 그 배우의 기억, 뭐 이런 것만 있어요. 이승만이 배우라고요? 아까 제가 최불암 배우, 뭐 이런 기억만 나고 역사 딱 들어오면 생각이 다 안 나. 그래서 지금 되게 입 다물고 들으려고만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한 번씩 빵빵 사고 치는 했는데 총살. 총살이라 그러고. 총살 당하긴 해요. 당시 이제 김재규에 있는 밑에 있는 그 총 썼잖아요. 대령, 맞아. 이제 비서실장이죠. 대령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사형 집행 방법에 군인은 총살입니다. 뭐 웃지 마세요. 총 죽는데. 알았어요. 일반인은 교수고요. 맞아. 교수고 군인은 총살이. 아 무조건 총살이에요 군인은. 군인만. 현역 대령이었어요. 박흥주 대령이죠. 맞아. 총살 당해요. 진짜 총살 당해요. 근데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뭐라고 할까 이제 그 공격 포인트는 저쪽에서는 딱 두 가지거든요. 이 친일 경력, 그렇죠. 그리고 독재. 이건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그거는 좀 세지 않나요, 사실은? 너무 오래 하셨-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저 한일 수교 갈 때까지는 굉장히 같은 길을 둘이 걸어갑니다. 거의 놀라울 정도로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1920년대생인가, 그래 박정희 대통령 몇 년생이지? 하여튼 뭐 20년대생인가 둘이 이러는데 21년생이 그럴까요? 예, 김대중 대통령도 그 정도인데 그때 이제 고시대 때 이제 이 성장한 사람들이 30년도 넘어가 학교를 가는데 이때는 이미 나라가 완전히 넘어가가지고 그렇죠. 이제 내부는 완전히 이제 이른바 친화가 아니라 뭐 황국화가 다 돼버리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가난한 근데 그때는 막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특별하게 부잣집 태어나가지고 도쿄나 뭐 미국 유학까지 못하면은 가난한데 똑똑한 사람들은 다 만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주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군인들이 또 직업도 없어. 교사 아니면 뭐 군인 아니면 몇 개 없어. 간 거고 사실 김대중 대통령도 만주 건국대학을 가가지고 일본에서 관료를 준비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태평양 전쟁이 터져가지고 못 갔는데 둘 다 이제 가난한 농부의 자식이 태어나서 또 똑같은 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일본의 훈도 교사들한테 배우는데 다르지 당연히 한국 교사들하고. 박정희는 네. 1917년생, 김대중 대통령 DJ는 24년생으로 네, 제가 알고 네, 있어요. 네. 7살 차이. 알고 차이인데 둘 다 이제 중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내가 태어났는데 벌써 조선은 없고 한국도 한 번도 없고 일본인 경험 안 한 거잖아. 사람들이야 이거.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거예요. 아니 내가 잘못으로 나라가 망했냐고. 내가 태어났는데 벌써 뭐 이 순사와 이 지도층은 다 일본인들이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뭐 나도 직업을 구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난 직업을 여기 일본인들이 만든 시스템으로 시험 보고 난 직업을 찾았는데 왜 나보고 침입하라고 하냐. 근데 이제 독립운동가들은 좀 먹고 사는 사람들이어서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고 알려주는 거는 최엘리트 집안이나 이제 뭐 양반 집안이라고 이 두 분은 완전 가난한 그 시골이니까 뭐 얘기해준 사람도 없는 거야. 이제 과거에 우리가 어쩌고 그냥 이 길이 맞는 거라고 그냥 생각하고 자기들은 가는 군인이 거죠. 되고 싶고 관료가 되고 싶어서 막 준비를 해가지고 만주로 가서 이제 한 거고 박정희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은 못 갔고 만주에. 근데 이 의식이 똑같이 가서요. 둘 다 이승만 정권에 대한 굉장히 적대적으로 나가는데 왜냐하면 공화정은 세웠는데 네. 시스템이 봉건화가네. 봉건화죠. 근대화가 안 돼 있으니까 엉망진창 시스템이.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군인 시절에 이게 뭐냐 이거 전부 다 부정부패 해먹고 막 그래서 여기서 뭐 이제 군 개혁 운동도 했었고 김대중 대통령 야당으로 들어가 버린 게 이 정부 시스템이 엉망진창이 자기가 어렸을 때 일본인한테 배웠던 그 시스템대로 안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 둘이 공통적으로 뭐였냐 한일 수교 때 손을 잡아요. 65년도. 한일 수교 할 때 정권 그때 무너질 뻔했는데 그때 따지면 그 이명박 그 광우병장 날 뻔했어요. 근데 거기서 야당에서 유일하게 한일 수교를 찬성한 게 김대중 대통령이어가지고 혼자 전체 야당에서 김대중 아버지가 살해협박을 당했어요 해남에서. 그 정도로. 친일파들 등장해가지고. 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둘 다 한 명은 이제 주로 경제 쪽에서의 근대화를 좀 밀고 간 거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정치 쪽에서의 근대화로 시스템으로, 가서 정치. 이승만 대통령이 하지 못한 것들을 이제 만들려고 옮기게 된 거죠. 야, 또 이렇게 또 해석해 보니까 좀 그럴싸한 그런 부분도 있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부분이 태어난 환경하고 초등학교 때 일본 사람들이 일본말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렇겠죠. 쭉 커왔을 거 아니에요. 둘 다 일어를 잘하죠. 둘 다 창식이명했고. 네, 또- 둘 다 잘하죠. 그 박정희 대통령은 그런 얘기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요시 뭐 이런 일본말 엄청 많이 했다고 그러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지금 1920년대, 1910년대 뭐 늦게는 뭐 193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일본말을 잘해요. 왜냐면 학교에서 일본말 썼거든요. 배웠으니까. 그래서 뭐 우리 저기 위에 뭐 아버지 윗세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저희 집이 부산일 때는 우리는 그 틀면 일본 방송 나왔거든요. 거기 대마도에서 오는 네. 후지 TV가 네. 야 그 후지 TV 틀어봐라. 그래서 일본 방송 보고 있었어. 진짜로요? 알아들으시니까. 봤구나. 근데 이 당시에 학교 취학률이 20%가 안 돼. 그러니까 나머지 80%는 일본말을 못하지. 학교 왜냐면 못 가니까. 안 배웠으니까. 아예. 학교에 간 사람도 하니까 일본말 하는 사람들은 상류층인 거예요. 그러면 그 친일 논란은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배경 설명이 됐고 이거는 설명이 가능하네요. 또 다른 또 이 공격 포인트 독재. 독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두 유신, 개예요. 유신. 친일하고 유신 문제인데 이 유신 문제는 물론 유신으로 인해서 결과를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 자체를 옹호를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그 당시의 헌법을 보던 지금 헌법을 보던 그걸 잘했다 얘기할 수는 없죠. 어렵다는 거죠. 예. 다만 이제 그로 유신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영향을 했을 때 중화학공업 성장했던 부분들하고 뭐 김일성하고 체제 경쟁에서 했다는 부분에 결과론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은
왜냐하면 지금 그 50년대부터 대한민국은 분명한 민주공화정이거든요. 이게 단전된 건 맞으니까 그렇죠. 이것까지 옹호를 해가지고는 글쎄 나는 보수 정치 세력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집권 안 하겠다는 얘기지 나는 막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면은 뭐 본인 솔직하시네요. 네. 그렇죠. 근데 본인 뭐 그 당시 변명은 이거였죠. 그러니까 72년 그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되고 통일은 시켜야 되는데 국론이 분열되면 통일이 안 된다. 그러니까 통일될 때까지만 내가 집권하겠다. 했던 것이 이제 그 이제 유신의 명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거로 인해서 공화정이 단전된 건 맞죠. 그건 비판받아야 된다. 그때 이제 김일성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초강령 철권 통치로 더 세게 갔었고 이제 그걸 이제 따라가는 게 네. 됐는데 그렇죠. 글쎄, 가장 이게 결과론이어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보수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유신 안 됐으면은 먹혔을 거다 김일성한테. 그런 극단적 과정을 간다는 거는 글쎄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뭐 응용할 때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걸 대놓고 주장할 수 있는 건가? 자, 보수 입장에서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전두환은 어떻습니까? 일단 그 진보 측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싫어요. 왜? 전 입장이 있는 건 아니고 싫어요. 싫어. 매우 그때 그 뭐 싫다고? 싫은 걸 싫은 거니까. 싫은 건 싫은 거니까. 평가보다는, 어떻게 저는 뭐 생각하세요? 진보 측은 아니에요. 입장은 제가 뭐 대표를 전두환 문제가 내가 참 내가 얘기를 정말 지금 삶에서 해야 되나 해서 나중에 이성내 끌어내는 다음에 할게요. 이 동맹하고 있는데 전두환 때문에 뭐 동맹 깰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분명히 있는데 네. 그러시구나. 박정희는 진짜 오랫동안 공가가 큰 것 같아요. 뭐 공도 꽤 많고. 공 가지고도 다도 약간 크고, 논란이 되는 게 네. 뭐냐면은 박정희가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다 보릿고개에 아직까지 우리 굶고 있다. 경제. 그래도 경제 발전을 시킨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사람이 있고 네. 박정희가 아니더라도 그 당시는 분명히 우리가 중공업화가 돼가지고 먹고 살 수가 있었다. 굳이 박정희가 없어도 된다라고 이제 나뉘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이제 좀 이제 민중사관 쪽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그 민중사관을 또 진중권이가 많이 써먹더라고. 박정희가 아니어도 이 흐름상 그리고 뭐 국민의힘으로 이룰 수 있겠다는데 속도가 차이가 났겠지. 그렇지. 속도가. 속도 차이. 아니 그냥 박정희 대통령이 공병 출신이고 뭘 만들고 이런 거를 이제 워낙 많이 한 사람이니까 고속도로라는 거를 그 당시에 본 사람이 없어 일단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관료들하고 토론도 못해. 유일하게 고속도로 본 사람이 저 태국 가서 깔아봤던 정주영 의장인데 둘이 다 설계한 거예요. 그런 거는 일본에서 공병으로서 배운 그 공학적 지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최소한 고속도로만 예를 들어도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고속도로 한 10년은 늦어졌겠죠. 그런 거는 뭐 생겼어도. 계산은 내봐야 되는 거죠. 야, 경부고속도로가 71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10년 후면 81년도. 그때 경부고속도로가 생겼으면 약간 스토리가 달랐겠네요. 10년 더 될 수도 있었겠죠. 계속 만들고 있고 계속 86 아시안 게임 공청회 하고 있고 프로페 하고 있고 이러면 진짜 와. 토지 보상해 달라고. 그래서 좀 예를 그랬을 드는 수도 게 있어요. 뭐 저는 뭐 똑바로 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제 필리핀하고 많이 예를 들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을 집권했을 때 필리핀이 우리보다 앞서가지고 그럼요. 장촉체육관을 지원해가지고 지원했는데 그때 필리핀을 역전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그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 광화문에 있는 예전에 그 문체부 건물이랑 미 대사관 건물 있잖아요. 그 필리핀에서 지어준 거거든요. 이상하죠. 그래요? 왜냐면 이상하게 생긴 게 아니 우리나라 기술 못 믿겠다 이거야.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인 필리핀 그때는? 기술자 와가지고 지어달라고. 지금도 있죠 문체부. 그게 노란색 건물. 지금 그거는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 됐어요. 박물관 곧 필리핀 지었다는 맞 거예요. 필리핀. 상상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의 생긴 게 필리핀으로서. 이상해요. 생긴 게 딱 가보면 이집트 건물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미 대사관에서 이 방송 보면 어떡하시려고. Why not? Sorry. 아무튼 그래서 저희 어머님, 아버님 세대는 다 그분의 뭐 공은 인정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못 살았었는데 굶고 살았는데 그분 때문에 그 살았다. 부분은 분명히 예, 예. 있는 거는 맞죠, 사실은. 그러면 저는 그 세대를 안 살아서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당시 이제 11.6대 길거리에서 울던 할매들은 진정으로 우신 거예요. 진정. 진짜로. 음. 진짜로. 그때 한 30대,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던 때가 한 79년. 79년도니까 30대면 지금 몇 살이죠? 지금 40년이 흘렀으니까 한 70몇 살 70. 됐어요. 아직까지 생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정희 그 대통령을 마음인 지키는 그 힘이에요. 맞아요. 이게 이승만 대통령 때는 다 돌아가셨어요. 본 그래서 사람이. 그렇다고. 저희 박정희 대통령 때는 그걸 본 사람들이 살아있기 부모님 때문에. 세대, 그러니까 그쵸. 70대 이분들이 어쩌면 국민의힘을 아주 강력하게 지지하신 분들이죠, 사실은. 지금 70대 윤석열 70대. 기자는 여기. 예. 아니 근데 또 그분의 딸을 그래서 이게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또 딸을 떠나서 제가 최근에 그 우리 보수 동지들하고 박정희 이제 그 50년 무슨 기념 유신 기념이었나 하여튼 책을 같이 썼다가
그 대표 필자가 또 그 책을 윤석열에게 바쳐버려가지고 내 이름 다 빼라고 내가 나이 쳤는데 그걸 거기 왜 줘요? 아니 이거 내가 그러니까 아니 박정희 유신혁명하고 윤석열은 무슨 관계가 있냐 저 인간하고 그래서 저하고 최대집 대표 다 우리 이름 빼라 그랬어 책에서 뺐어요 그래서? 어떻게 빼요 어디서 왔는데 근데 이제 그냥 대충 다 자기들끼리 쌤이라고 넘어갔죠. 근데 저는 그런 게 약간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너무 인물 추종 신화에 이 발상하다 보니까 그냥 보수는 아무나 보면 추종하는 좀 그런 기질이 있는 거 아닌가. 약간 뭐라고 할까 이 DNA에 왕조의 피가 흘러서 아, 그런지 그런 것 같아. 아, 약간 이건- 교조주의에 빠지는 성향이 한 있어. 인물만 보면 그냥 맞아. 헷갈려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막 공주님 막 이러면서 박 무시고 대통령 때도 하던데. 좀 그런 위험성이 있었었죠. 네. 뭐 저희 신만 해도 이제 제가 대구 쪽인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달성군청에서 공무원을 하셨어요. 네. 어. 거기 지금 그 거기서 됐잖아. 당선이 됐거든. 97년도에 보궐선거에 박근혜 국회의원 당선됐는데 그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하세요. 그건 부장이잖아요, 사실은. 공무원이 그 옆에 도와주면 안 되잖아. 지금으로 따져보면 아니, 뭐 그래도- 옛날 얘기긴 한데. 아드님이니까 말씀하셨겠지.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분을 되게 아주 뿌듯해 생각하시고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내가 그때는 젊을 때는 사실 정권보다는 항상 다른 걸 생각하잖아요. 지금 대구 가가지고 여당 욕하면 택시 타다가 택시 내리라고 한다며요. 그때도 박근혜 했다가 맞았어요. 말을 그럼 똑바로 하냐 이러면서 박근혜를 하시는데 아가씨다 이렇게 말씀. 뭐라고요? 아가씨. 그게 나 아직 기억이 나요. 공주님. 영애라고 하는 게 다행이에요. 네,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을 하셨었어요. 되게 기뻐하셨어요. 97년 당선되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2012년도에 이제 대통령 당선했잖아요. 되게 기뻐하셨어요. 제 기억에. 그럼 그 따님에 대한 평가는 여기서는 오늘 좀 약간 자제를. 아니 해도 되는데 다음 해도 팀에 되는데 대한 평가는 다음 시간에 또 오셔서 하시면 어때요? 시간이 뭐 다음 사실 주 워낙에 오일. 그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따님에 대해서는 그럼 한번 그 결론을 한번 내주시죠. 그럼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접근해야 되냐? 형님은 이제 우리 대표님은 이제 보수적 시각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달리 보시는 분도 있을 아니, 수도 그러니까 있고요. 보수적 시각이라는 것은 이 대한민국 국가의 건설과 산업화, 뭐 민주화까지 포함해서 네. 그런 과정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인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주도한 이승만 대통령, 뭐 쉽게 얘기하면 건국 대통령, 그쵸. 근대화 대통령으로서 그 긍정성은 나 평가를 하되 네. 비판 들어오는 부분들에서는 또 그거 따로 또 정리를 하면 되거든요. 네, 네. 네. 그걸 굳이 일부러 뭐 감출 수가 없는 거고 그걸 둘 다 얘기해도 되지 않나 이제 정도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한쪽만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 약간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제가 요즘 많이 고민하는 거는 그럼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을 하지 않고는 정말 중화법이나 김일성과의 체제 경제를 못했겠냐 그 길을 찾아봐야지 지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계속 자료보고 그런 구상들을 해야 되는 거지 너무 쉽게 나는 이제 보수 진영이 유신밖에 없었다라는 거는 글쎄 그건 역사를 공부하는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유신 말고도 좋은 선택지가 있었지 않을까. 뭐 어렵다는 거는 뭐 대충 다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그런 거는 이제 후손들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네. 또 그 유신 관계들을. 부분이 어쩌면 지금 가장 뼈아프게 공격당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니 그리고 그 유신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보수 진영이 얼마나 힘들어 유신을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역사 전쟁할 때 그 자체만 하더라도 얼마나 큰 과오냔 말이에요. 근데 쿨하게 이제 인정을 하면 안 되나요? 보수 중에서 그건 잘못이다 그래. 나머지 거 보자. 그래 가면 안 돼요? 너무 과머지 말고 할수 공으로 보자. 있어요. 왜냐면 유신에서의 또 성과도 있기 때문에 그것 둘 다 하면 되는데 뭐 이제 우리 좀 원로들은 좀 어렵지 않은데. 참 이렇게 뭐 대한민국 대표 역사 채널. 되게 이제 우리 역사에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사실은 이게 말하기가 사실 어쩌면 이것도 현재 진행형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뭐 문재인, 여기 DJ, 뭐 노무현이 쭉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형님, 우리 대표님 시각으로 잘 들었는 것 같아요. 아니 전 여기까지 다 되는데 유일하게 제가 입을 다물어야 되는 게 이 전두환 대통령 12.12부터 5.18까지. 이거는 저희가 사실 보수 진영의 연구 결과를 얘가 요즘에 이제 신뢰를 못해하는 부분이 많이 벌어져서 왜냐하면 이제 광수 사건 아시죠? 네, 알죠. 광수를 막 해서 뭐 5.18 때 뭐 항자격도 들어오고 뭐 이래가지고 그 지만원 씨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미디어치는 이미 학자들한테 이제 이 계약을 해서 2년짜리 연구 용역을 줬어요. 양쪽이 주장하는 거 다 검증해가지고 일단 팩트를 취합하자 해가지고 결과 나왔나요? 이제 해서 2년 뒤에 네. 나와서 오케이. 2년까지 이제 입을 다물려고 그래. 예. 2년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시구나. 5.18이 이제 북한의 소행이었는데 이 부분.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거 기회를 잡아가지고
난파시켰다. 그렇지. 아니야 그건 뭐 그런 사실은 그런 등등 뭐 사실은 별거 너무 많아요. 이게 이 특히 이제 12부터 너무 이 많아서 네, 좀 객관적 팩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 2년 뒤에 연구 요약을 발표를 할 거니까 네, 그때까지 내가 좀 말을 조심하려고. 그럼 2년 뒤에 한 번 더 나오시는 걸로. 아니요. 아니 조만간 다시 나오실 거예요. 저는 오늘 없는 줄 알았죠. 뭐가요? 거의 말 안 하고 정말 뭐 되게 근현대사라서 폭탄 몇 개 터뜨렸어 아까? 회사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도 했지만은 또 변 대표님 말씀 많이 듣고자 해서 제가 그냥 헛소리를 안 섞으려고. 저도 들어보려고. 네. 약간 다른 측면도 있지만 이거는 저는 되게 존중할 성키명 생각도 있고 성키명도 역사적 시각으로 얘기하는 거고 제하고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저는 이런 시각이 있다. 충분히 존중할 저도요, 만하다 저도요. 생각도 들기도 그러면서 하고. 자기는 본인은 한마디도 안 했어 오늘요. 저는 사실 뭐 겁쟁이에요. 겁쟁이에요. 저는 오늘 녹화하면서 진짜 이제 지훈 씨처럼 뭐 이렇게 한쪽 편의 말을 크게 더 들었었다면 오늘은 좀 이런 시각도 있구나를 듣게 된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오빠는? 저기 샤넬 귀걸이가 아주 반짝반짝거리시네요. 그게 오늘의 마무리인가요?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한마디만 듣고 저희 끝낼게요. 저는 근데 도대체 어느 정도를 기대를 하고 김대중, 노무현, 이승만, 박정희를 하겠다고 생각했는지 정말 제대로 가면 정말 이게 그쵸. 안 됩니다. 복잡한 게 있는데 네. 이게 요 정도로 할 생각을 했었으면은 기획은 그런 데로 예. 성공한 것 같아요. 대충 생각 근데 썬키명님도 이제 되게 역사 공부를 하니까 저는 해방 이유는 안다니까요. 내용직만 받아봐 그거. 제가 워낙 몰라가지고 대부분 진짜 이렇게 간단하게 알려주시는 선에서 끝나거든요. 그럼 다음에는 어떤 주제로 하면 미리 정하시. 대표님이 괜찮은 주제 있으시면 미학이죠 미학. 미학? 아름다워. 미학도 되게 궁금하다. 진짜. 그러니까 미학에 대해서 미학은 모르시는 뭐 분들. 미학교 지금 공부하는 지가 언젠데 졸업하고 책 한 번 본 적이 없는데. 알겠어요. 아니, 그러면은 역사 교양 채널이면은 할 거 없겠네. 네? 대표님이 편한 주제로 주시면은 저희가 다음에 한 번 더 한 번 더, 모시는 걸로 시간이 하겠습니다. 계약서 쓰세요 지금. 네,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네, 대표님 다음에 또 와주시기 바라고 오늘 함께한 대표님과 함께한 시간 정말 유익했던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